그러니까 서해 같은 게 있어서 우리가 인자무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라기보다 어진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도 바로 맹자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서양 철학의 정의랑 약간 대비해서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읽었던 책이랑 비교해 봤는데 저스티스라는 것은 결국 경제적 배분이 따르지 않는 애는 정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쓴 책인데 우리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서로 다르지요. 특히 사회주의를 우리가 약간 극단적으로 몰아가면 공산주의라고 해요. 근데 자본주의, 자유경쟁, 자유시장, 소셜리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획경제, 국가주도의 평등지향.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본주의의 자유나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평등을 어떻게 좋아할까에 대해서 고민한 철학자가 이제 존 럴슬 같은 사람이 정의론 같은 거, 사회적 이론 같은 걸 쓴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철학가에. 이 존 럴스에 관한 건 제가 작년에 에리프론 강의할 때 자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 할 시간은 없고 이 존 롤스가 얘기하는 게 나중에 맹자가 얘기하는 거 거의 비슷해가지고 제가 여기 인용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유와 평등 개념은 대립항이니까 자유로움으로 가면 평등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평등만 지향하다 보면 자유의 그런 것이 우리한테 어찌 보면 좀 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공정이 정치적 공정이 아니라 경제적 공정을 얘기해요. 그게 뭐냐? 뭐 어차피 미국의 뭐 소수한 10명이 미국의 부의 한 90%를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뭐 그건 자본주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저한 롤츠가 주장하는 것은 몇 가지 이론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공정성의 구현에 대해서, 사회정의 구현에 대해서, 원초적 입장이라든가 무지배이라든가 어떤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게 중요해요. 최소 수혜자 원칙이야. 가장 그 사회에서 어떤 걸 못 챙기고 못 받은 사람을 먼저 배려했을 때 그것이 공정성의 하나의 그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맹자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에 의해 가능하냐면 인도주의적 감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런 인도주의적 감정이 있고 나는 좀 능력이 있고 많이 멀고 여유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의 것에 대해 배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 배려심이 어떤 타산적인 게 아니라 자연적인 본능적인 감정에서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맹자를 자신 있게 유가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해요. 왜 사회주의자냐? 자유 쪽보다 노자나 장자나 양주는 자유주의자일 수 있고 묵자나 이런 사람들은 평등주의자일 수 있어요. 근데 평등주의는 꼭 뭐 그게 공산주의로 가고 뭐 이렇게 전체주의로 가는 거 이런 단계를 밟는다고 우리가 하나의 그 도식화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아는 서구식 사회주의 대부분의 그 복지국가들이 택하고 있는 사회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맹자가 2000 한 400년 전에 제기한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시간 대학에서 이 정치철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열심히 시험 시간에 한 네 페이지 써가지고 A 받은 건데 어쨌든 서양의 자유평등 박애가 아닌 동양 춘추전국 시대에 벌써 유교, 도교, 묵가, 법가가 가진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성에 대한 이해, 어떤 국가사회에 대한 이해, 어떤 그런 효율성, 통치에 대한 효율성에 그런 게 다 박혀 있다. 그것이 어떻게 구현되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서 도식을 만들어서 늘 강의할 때 써먹는 거고요. 육아사의 맹자가 어떤 의미에서 의로움을 자기 평생에 자기 목표 내지는 화두로 삼았는데 항상 맹자가 주장하는 건 아까 앞서 얘기했죠. 아, 백성이 제일 귀하다. 군주는 왕은 가볍다. 그래서 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민본주의. 민본주의는 민주주의랑 다르지만 어쨌든 이것도 너무나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민본을 하든 안 하든가에 대한 결과나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왕이나 통치자가 정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백성들은 그 민본에 대한 혜택이 없으면 그게 민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본주의에는 함정이 있죠. 언제나 갑보다 을인 존재, 그 사회계층을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정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음물정자로 나누면 9개의 땅이 있는데 그 9개 중에 사방의 8개는 각자가 경작해서 소유하고 가운데 있는 하나는 모두 같이 경작하지만 거기서 이제 국민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쓸 수도 있고 또 뭐 텍스로 재놓을 수도 있고 한다는 뜻에서 정전법을 주장합니다. 그게 나중에 뭐 조선시대 여전법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이런 토지 제도가 굉장히 그 왕조 시대, 농경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중요했죠. 그러면서 이제 복지 공동체 얘기를 할 때, 네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백성이 있다. 그것이 환과 고독인데, 환과 고독은 쉽게 얘기하면 과부, 후레비, 가부, 고아, 자식이 없는 노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정의로운 나라를 꿈꾸는 의로움은 결국은 인간이 지향하는 선을 지향하는 바 성선설에 기초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맹자가 순자와 갈라지는 지점이 바로 맹자는 성선설에 기초해서 정치, 경제, 뭐 국가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이렇게 계획을 세운 사람이고, 순자는 그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철학적이고 더 체계적으로 해서 급기야 이제 법과까지도 배출하는 게 되죠. 그 순자 얘기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맹자가 굉장히 중요시한 게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 역시 또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예요. 유항산자 유항심이요, 무항산자 무항심이야. 항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수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소출을 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예? 내가 어디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민주도 외치고 정의도 외치는 거지. 나는 먹고 살 것도 없고 뭐 홈리스고 뭐 남의 거 훔쳐서라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한테는 그런 항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백성들의 그 경제적 안정이 도덕적 삶의 기반이다라고 했고, 맹자보다 한 400년 전에 그 제나라 관중이라는 사람이 또 같은 얘기를 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그다음에 의식이 좋게야 부끄러움도 알고, 이게 내가 뽀대고 나는구나, 영화로움도 안다는 거예요. 유명한 관자에 나오는 말이고, 관자라는 사람, 관중이라는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를 알면 상당히 옛날에 저 사자성어 중에 이 정도 알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말씀은 들어봤었는데 지금 확실히 모르겠네요. 관포지교 들어보셨으면 상당히 옛날에 뭐 다 까먹으셨겠지만 관중과 포수가의 어, 그 뭐랄까 우정을 얘기하는 거죠. 관중은 항상 먹을 거 둘이 장사를 하면 더 가져갔는데 포수가가 관중은 식구가 많아서 그래. 포수가가 전쟁하고서 좀 약간 미적거리고 그러니까 관중이 걔는 좀 허약해서 그래. 뭐 그랬다는 사이예요. 관포주교입니다. 어려서 이거 읽으면서 야 이거 참 이런 게 다 있구나 하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맹자의 그런 의가 지향하는 국가 사회를 얘기하고 하다 보니 얘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재밌는 게 사실 노노나 맹자는 공자와 맹자라는 사람이 언행을 기록한 거예요. 노노는 거의 제자들이 기록했고, 맹자는 본인이 썼든지 본인과 제자들이 같이 편집한 책이죠. 근데 중용이나 대학은 얘기라는 오래된 책에서 나와요. 얘기, 뭐 춘추, 시경, 서경, 역경. 그 얘기의 한 편을 뺀 게 중용이고 또 한 편을 뺀 게 대학인데 그 얘기해 보면 대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소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동사회, 소강사회. 그리고 뭐 시진핑이가 추구하는 중국의 어떤 중국몽은 소강사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경기가 소강 상태에 빠졌다라든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은 저만치 있지만 현실이 이러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소강입니다. 대동사회는 칼막스가 주장한 완성된 공산주의제예요. 서구 사회 그 사회당들은 소강사회를 지향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맹자도 지향하는 게 소강사회를 지향한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남한이 얼마나 잘 살아요. 뭐 OECD 10위권이고 군사력도 그렇고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GDP로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고 GDP로 인간의 품위를, 그 사회가 가진 어떤 그 인간의 가치나 의미를 아는 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된 트럼프가 대단한 인품을 가진 인간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 가차없는 자본주의라든가 피케티라는 그 사람이 신자본론을 쓰고, 예전에 노동에 대해서 노동 가치설을 주장한 뭐 리카르도 있고, 노동을 분석해서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막스하고는 이젠 세상이 달라져서 노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산이 중요하고, 어떤 돈을 가지고 넣어놓으면 거기서 이자가 나와요. 이자나 재산 가치가 노동 가치보다 엄청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지금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 의미가 무의미해 버리고, 심지어는 아시다시피 조물주보다 더 높은 사람이 건물주랍니다. 한국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나 정의성 같은 뭐 우리나라를 부국으로 만든 그 삼성이나 이 현대 같은 그 3세 그 재벌들을 보면 60억 원을 가지고 7조 원이 되고 400여 원을 가지고 4조로 부풀리는 요술을 부립니다. 요술방망이 가지고. 이게 순전히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하는 거고, 심지어는 이재용을 이걸로 5년형을 받은 걸 또 3년형으로 줄이고, 3년형을 뭐 3년에 집행유예 몇 년에서 풀려나게 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왜 우리는 서양에서 받은 뭐 이념,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무슨 주의,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좌우할 만한 것도 아니고, 특히 남북한은 그걸로 인해서 나라가 절단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분단되고 이렇게 해서 그걸로 인해서 세대 80년 세월을 거쳐서 고통을 받은 국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 없어요. 그 이념 자체에 대해서 맹종하는 것이죠. 뭐 극보수 극군이 뭐 진본이 이래가면서, 그것이 실제로 우리의 뼈에 있는 유전자, 우리를 만들어준 우리의 전통에서 우러나온 어떤 그런 뭐 동아시아 사상의 어떤 그런 것도 잘 모를 뿐더러, 그런 걸 우리 현실에 적용하는 데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노트를 만들고, 기회만 있으면 유묵도법이 자유평등 박애 뭐 질서 이런 식으로 각축하면서 동아시아 정치사를 진행시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3년 전에 강의를 했었나 봐요. 이런 게 있어서 2022년 대한민국은 정의로운가 했다가 이제 5년이 됐네요. 3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 많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맹자식으로 얘기하면, 뭐 만약 예수님이, 요즘 제가 우연히 본 유튜브에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영상이 1시간 이상 되는 영상에 예수님이 출연해요. 우리가 배우죠. 그 스토리를 성경 그대로 엮어내는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년을 주일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기독교 학교를 다녀서 성경이 좀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동 깊이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부활해서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오시면 정광훈이도 만나서 한번 얘기하고 또 무슨 현봉 가는 친구한테도 가서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너무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의 정의를 만약에 맹자식으로 생각한다면, 자유를 뭐 자유민주주의를 해서 계엄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자유 보수 진영이 있고, 그걸 저는 사리에 박지 못해 눈을 뜨고도 삶을 본관하지 못하는 청랭관이라고 보고, 때로는 평등의 진보 진영은 지나치게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상대는 또 다 악한 악당이라고 생각하는 외눈배기, 예, 두 눈에서 한 눈은 감아버리고 다른 한 눈으로만 볼 때 뜬 눈이다.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지요, 물론. 정의라는 건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상태에서 효과가 나타나고 그 보통 사람들이 그걸 수혜를 받았을 때, 아, 이것이 나한테 옳았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게 화평한 세상에 서로 인정할 만큼 인정하고, 너 열심히 했으니까 더 갖고, 나는 좀 힘들었지만 이 정도는 나도 가져야 나의 그 생존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납득할 수 있으려면 누가 정의관을 독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얼마 안 남은 그 헌재 재판도 있고 극렬한 사람들이 막 가서 법원 때려보고 쓰고 그런 그 사람들이 심리 구조를 좀 분석해 보려고 여러 가지 심리적, 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많이 그럴 때 항상 기준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거트리 뭐냐? 우리가 군대 가서 좌우로정렬할 때 거기 누구누구 일병 기준 그러면 내가 기준하면 딱 정렬이 돼요. 근데 기준선에서 기준이 없으면 좌가 어딘지 우가 어딘지 모르고 우리가 정의나 평등이나 자유나 얘기할 때 그 기초가 되는 준거틀이 뭐냐? 결국은 인간이 가진 박애정신 내지는 인간이 가진 아주 그 휴머니즘 내지는 배려심이나 측은지심 아까 말한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 그런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저버리고 한쪽으로만 가게 되면 제가 표현하는 청맹관이나 외눈베기가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고요. 여기 뭐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뭐 근로기준법이나 전태일 선생 뭐 청년 전태일이 당시 갔을 때는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다 풀리지 못한 나의 조국이라는 거. 저는 남한에서 국가관이 투철한 하게 내가 가끔씩 남자의 뭐라 그래. 수경사 특임대 출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걸 되게 그 부심이 있어요. 군대 시절 뭐 어떻고 내가 뭘 어떻고. 근데 그런 국가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남쪽을 바라보면 참 마음이 한 구석이만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 분배, 아까 그 책을 보여드렸지만 그 경제적 분배라는 게 기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고 뭐 형평에 맞고 이런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더 노력하고 더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성공하고 잘 되는 건 다 박수 쳐줄 일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저 금수저나 물고 나와서 그냥 그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저건 뭐지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야 쪽팔린 줄 알아라. 너희들 아무리 많이 가지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정의심 같은 거죠. 제가 여기 자료를 뽑은 게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결국은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면 복지국가로 향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안심하고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고 자존심 안 건드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질 때 어떤 큰 기사에 이런 걸 봤어요. 그게 1989년인데 자존심도 밥그릇도 못 챙겨준 공산주의다. 야. 공산주의는 그 자존심이 있어요. 호네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동독의 호네커가 망명하면서 우리 정치 이념이나 우리 인간성이 가진 거는 영원히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 정체는 사라졌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미국이 뭐 자본주의 아주 최상의 나라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교육제도 돈 쓰는 거나 복지제도 돈 쓰는 거 보면 여기 사회주의 국가예요. 흡사. 돈 아주 많은 사람은 불편해. 돈 아주 적은 사람은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14.8%가 복지예산이고, 대한민국은 8, 9%라고 하고, 일인당 GNP 대비 복지예산도 이렇게 나옵니다. 덴마크 이런 데가 최고 북유럽에 잘 사는 나라들이 이래서 물론 세금이 엄청나겠죠. 근데 대한민국은 아직 이 정도입니다. 8%에서 9%. 그래서 제가 아까 맹자의 의를 얘기하면서 맹자의 의에 대한 여러 가지 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단에서 수호지심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또 불인인지심이 있어서 인간이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걸 제도화해서 만든 게 아까 그 환가 고독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역시 양양상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하의 필융잔질과 환가 고독이 그러니까 필융잔질은 그러니까 병든 사람들이에요. 장애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고 아까 말한 뭐 과부, 호라비, 뭐 고아, 독거노인들이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취약계층을 돌봐야 된다는 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여기저기서 강조를 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나중에 대명률이라는 건 명나라 때 그 법조문이죠. 대명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 이런 환가 고독 그리고 장애나 중병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곤장 60대의 벌을 받는다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곤장 60대 벌을 받을 것 같으면 벼슬아치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네가 맞아라. 그래서 이제 60대는 딴 사람 맞는 걸로 돼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맹자가 갖는 그 발상 중에 또 재밌는 거 하나는 백성과 더불어 근심하고 백성과 더불어 즐거워한다예요. 그래서 양양상편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민지락을 백성의 즐거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백성들도 저 뭐 왕이 저렇게 즐기는 거 뭐 세종당이 와이프가 한 10명 되고 자식이 한 60명 돼도 뭐 왕이니까 그 즐거움은 내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즐거워하고 또 백성의 근심을 걱정하는 자는 백성도 그 근심을 걱정한다. 이거 정확한 번역은 아니지만 이런 의미에서 여민동락을 얘기합니다. 그 여민동락이라는 말을 세종시대의 국악에 여민락이라는 그런 걸 작곡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이 세종의 소리 해가지고 국립극악원에서 이런 거를 그 음악회도 열고 그랬다는 걸 제가 봐가지고 여기 했고요. 그리고 백성과 더불어 즐겁다라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려면 나는 따숩게 자고 배불리 먹는데 누군가 어느 분야 어느 부분의 사람들이 배고프고 춥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것을 이제 왕도 정치에서 주장하고 여민동고죠. 동거동락이라고도 하지만 같이 괴롭고 같이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이 맹자의 그 어떤 인의 정치, 왕도 정치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가 꿈꾸던 거는 그 세상은 의로운 세상, 그런 의로운 세상이 실현되려면 육아의 인의를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맹자가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인상적인 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여기다 넣었는데 고자상구에 보면 우리가 이것도 아마 고등학교 고문 시간이나 국어 시간에 들으셨을 텐데 양지와 양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 양능이고 사람이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양지예요. 양지 양능설이에요. 그리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부모는 또 자식을 자애할 줄 알고 또 형을 공경할 줄 알고 어른한테 이렇게 공손할 줄 아는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사랑은 인이고 공경은 의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걸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세상 일이 딴 게 아니에요. 효제 충신. 부모한테 효도하고 형제하고 우애로운 것을 확충해 나가면 온 세상까지 다 확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손자병법이나 한비자나 이런 사람들 법과처럼 적을 상정해 놓고 빨갱이 우리가 잘못되면 북한인한테 넘어가. 기독교에서는 악마 사탄 우리가 사탄한테 질 수는 없어. 사탄의 나라가 되면 안 돼. 그 어떤 그런 적을 상정해 놓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맹자는 진심을 다해서 선을 지향하면 인과 의가 그것을 확충하면 사회를 가득 채운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PPT 장이 이런 건데 이 표현이 재밌어요. 인이라는 것은 안택, 편안한 집이고 사람들에게 인이라는 것은 편안한 집이야. 내가 인이라는 마음을 인의예지에 싸가지가 있는 사람은 적개심을 가지지 않아도 내가 굳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열과 경쟁하고 내가 적개심을 통해서 뭔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편안한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은.
그다음에 의는 바른 길이에요. 삐딱삐딱한 뭐 롱 앤 와이닝 로드가 아니라 그냥 그 대로로 바른 길로 가는 게 의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인용되는 말이 천자가 군대를 부리지 않고도 천하가 복종하는 것은 천하를 이끌어 의를 귀하게 여기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잠깐 생각나는 게 왜 쿠데타도 일으키고 왜 파시즘을 막 이렇게 부추기고 좌익 성향의 전체주의 국가보다 우익 성향의 전체주의 국가가 무섭습니다. 그게 왜냐? 크메르 루즈가 200만 명을 학살하거나 히틀러를 따랐던 많은 그 독일인들이 600만 주이시들을 학살하는 것은 다 이게 파시스트 우익 쪽이에요. 좌익 공산주의가 가진 기본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물론 스탈린이 있었다, 뭐가 어떻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든 사람을 죽여서 공포스럽게 해서 천하가 복종하게 한다? 틀렸다. 그건 아니다. 의롭고, 바르고, 상식적이고, 공정하면 천하는 저절로 따른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공자의 정치관입니다. 그리고 이 이네예지 같은 그 어떤 성품은 우리 인간의 마음에 다 뿌리 내려 있다고 하니, 근데 그 마음을 왜 못 갖느냐에 대해서 재밌는 말을 이렇게 어, 고자장에서 얘기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누가 잘 썼네요. 이거 보니까 한국 분이 쓴 것 같고 벽천이 그 갑술년이면 2018년인데 2018년 맹추니까 한 첫 가을이니까. 근데 이게 바로 이는 사람의 마음이고 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는 말미암을 바가 없다. 그 마음을 방치해서 하고도 알지 못하니 찾지 못하니 슬픈 일이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을 잃고도 그것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으니 이게 이제 다 슬프다는 거죠. 학문의 길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흩어진 마음, 방치해둔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라고 이제 이런 길을 이제 누가 이렇게 아주 좋은 글씨체로 썼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맹자의 의를 얘기할 때 처음에는 사람의 마음에 부끄러운 마음,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어떤 나쁜 걸 보면 분노하는 마음, 그 공분의 마음 이런 거지만 그 근본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기초, 인이라는 기초, 의라는 기초를 우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수습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뭐 교육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모든 사회적으로도 지금 혼돈스러운 우리 남쪽의 정서에도 그다음에 남을 갖다가 완전히 적대시해서 헌법에 거의 뭐 이미 갈라진 민족, 갈라진 강토 그렇게 하는 북에도 이런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맹자가 이 시대에 나타나면 꾸짖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동중서의 춘추볼로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은 하늘은 인을 뜻하는데 인을 지향하는데 그 길은 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의로움으로 결국은 사필기정으로 우리가 이 시대가 아무리 뭐 이렇게 혼돈스럽고 이래도 돌아갈 것이다. 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그 마음의 그 인의의 마음은 결국은 하늘이 지향하는 바고 하늘이 우리한테 내려준 것이다. 뭐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성이 될 수 있고 또 동양 우리 민족경전에 말하는 신성이 될 수 있고 뭐 그것이 성통광명, 성통공안, 뭐 홍익인간, 이화세계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그 실마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뭐 거의 뭐 1시간 가량 말씀을 드렸네요. 제가 항상 이렇게 PPT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1시간짜리는 한 12개 만들면 되는데 미처 말씀드린 거 못 드린 것도 있는데 제가 항상 강의하면 이걸 보냅니다.
여러분들 저의 그런 거를 이렇게 거부 안 하시고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와 주신 거 감사드리고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만일에 중요한 질문이나 뭐 지적하고 싶은 사항 또 말씀을 한마디 던지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은 마이크로폰을 여시고요. 한마디씩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 네, 학자들이라 다들 박사급 학자분들이라 제가 낮추고 조금 더 쉽게 일상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나도 이게 좀 너무 현학적으로 들리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이승우 변호사님은 한문에 아주 조예가 깊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언젠가 뭐, 글 올리시는 거 보니까 한번 우리 강의 들을 때도 그렇고 근데 한문 그건 어디서 배우셨어요? 뭐, 저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아, 그때 걸 아직도 예, 그 소양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시구나. 이제, 대학교 때는 또 뭐, 저기, 뭐, 이제, 논어나, 뭐, 맹자나 도덕경 같은 거 접하면서 배우죠. 대학에서는 어떤 전공을 하셨는데요? 저 대학에서는 제가 이 문과 쪽이 아닙니다. 저기 통계학을 했습니다. 그 인문학은 아니시구나. 예, 음. 근데 이제, 그, 근데 통계학인데 저는 거기 고대를 나와가지고 고대는 예, 이상하게 그게 정경대학이 있어요. 예, 예. 그 덕분에 또 여기 또 정치학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접하게 되고. 예, 하여튼 그런 목소리 계속 내주시는 게 너무나 귀한 예. 목소리입니다. 우리 남가주에서 참 기대되는 분이에요. 우리 이승우. 예. 예, 거기 오늘 이야기 듣다가 이제 그 이제 어 좋은 말씀이고 하는데 그 양지와 양능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양명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양명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 맹자하고는 좀 계보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이 변호사님 마침 예, 우리 우리 연세 동문 동학인 한정길 박사께서 평생 양명학을 연구하시고 양명학의 전습록을 번역하시고 예. 양명학사 이 관련된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박사님 얘기 한번 듣죠. 맹자의 양지양능과 양명학의 양지양능에 대해서 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개요가 다른지. 어, 먼저 오늘 선배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육아 철학을 가지고 중심에 두고 고민을 하시면서 그 이외에 다양한 제자 들까지 두루 섭렵을 하셨고 특히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맹자의 의개념, 그러니까 육아의 도덕 철학이고 또 사회 정치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대 사회 문제, 다양한 문제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 관해서 언급을 해 주셔서 정말 살아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이에요. 김철호 선배님.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흠모하며 쫓아다녔던 분입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양명학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질문하셨던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양명학의 그 핵심 종지가 있는데요. 그 핵심 종지를 치양지라고 합니다. 양지를 우리들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 실현해내는 것, 그것이 치양지의 의미거든요. 이 치양지의 양지는 조금 전에 그 강의에서 나왔던 맹자의 양지양릉에서
그 양지 개념을 따온 거고요. 그런데 그 양지 개념이 좀 다른 것은 맹자에게서는 양지와 양능이 서로 두 가지로 구분이 돼서 이야기가 되지만 양명학에서는 양능 개념이 양지 개념 가운데 통합이 돼요. 말은 쉽게 말하면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양지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양능이라면 양명학에서의 양지는 의로움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함축하고 있는 지적 판단 능력, 실천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치양지라고 할 때 그 치양지의 치지는 그는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 치지에서 따온 겁니다. 대학에서는 치지라고 하는 것이 경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양명은 그때 치지의 지가 다름 아니라 맹자가 말한 양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맹자의 양지와 대학의 치지를 결합을 해서 치양지라고 하는 자신의 학문 종지를 수립을 한 학문이고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양명학은 뭐 다름 아니라 맹자학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맹자가 없었다면 양명학이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양명학은 맹자에게 의지하고 있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제대로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제가 하나, 참 좋은 말씀 들었고, 김 박사님, 지난번에 우리 하다가 1시간 반 되니까 저절로 꺼져 버렸거든요. 네. 이 줌을 몇 시간짜리로 만들어 이거 놓으셨나요? 3시간, 3시간, 그러면 시간 충분합니다. 아니, 예. 혹시 갑자기 조마조마해서 말씀 도중에 끊길까봐. 예, 그럼 계속 하세요. 예,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지의 개념 요소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르치지 않아도 아는 게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네. 맹자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양지의 개념 요소, 그 다음에, 양명이 이야기하는 양지의 개념 요소, 이렇게 질문이 가능합니까? 양지 개념을 가지고. 맹자에게서 양지는 사리하지 않고도 시비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예, 네, 양명에게서 양지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본래부터 타고나면서부터 우리가 부여받고 있는 밝은 지각 능력이에요. 이게 천성명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예, 타고나면서부터 부여받은 밝은 지각이라고 할 때 예, 그 지각 능력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측은지심이고 예, 하나는 시비지심이에요. 예, 무엇이 그 선이고 악한지 무엇을 애틋하게 여길 것인지 이러한 능력을 말하자면 우리가 여기 아까 맹자에게서 측은지심 인지단이라고 이야기를 그리고 수호지심 의지단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측은지심을 펼 줄 아는 능력을 양재는 갖추고 있다. 또 하나는 그 시비지심,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이 크게 양명에게서 양지라고 하는 개념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가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본성인데 그 본성의 그 실질 내용은 대표적으로 인과
인을 예지할 때 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보다도 그 양지의 개념이 좀 폭넓어졌고 구체화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양명을 공부할 때 이제 도식화 하기로는 양심에서 양지와 양능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느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양명의 경우는 양심이라는 말을 예.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양지라고 하는 개념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양지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현대인들에게 그 이해하기 쉽게 변환해서 이야기를 말한다면 양지는 양심이다라고 이해를 해도 틀리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양지는 그 양심에 따라 행위를 하면서도 그 행위를 늘 살피는 마음입니다. 그러자면 양심이 자기 행위를 주재하고 살핀다면 그것을 양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를 그 돈독하게 정밀하게 살피는 역량까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바로 양지다. 그러면 그 그리고 예, 그렇게 행위할 수 있는 게 바로 양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양지는 맹자에게서 양지, 양능은 구분이 되지만 양명에게서 양지는 양능 개념을 실천 역량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게 확장이 된 거죠. 왕양명에 양명하면서 그러면 그러니까 양지와 양능을 닦아서 양심을 발현한다. 이런 논리는 성립되나요? 그런 논리 성립 안 되나요? 예, 예. 양지 가운데 예, 양심과 양능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따라서 양지만 실천하면 된다. 그것이 치양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학설로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양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인의 예지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 아니면 척은 예, 사단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어. 예. 아까 타고나면서부터 우리가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밝은 지각 능력이다라고 예, 했는데 예, 타고나면서부터 부여받은 본성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 인의 예지가 맹자에게서 말하는 인의 예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양지 개념 가운데에는 예, 인의 예지라고 하는 그 선한 본성이 예, 본성이 지니고 있는 지각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인의 예지를 다 함축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예, 양지라고 할 때 그 양이 그 타고났다는 의미입니다. 예, 좋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선천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것을 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죠. 그리고 양이라고 할 때는 그게 천성이에요. 타고나면서 우리가 본래적으로 부여받은 지는 밝은 지각 능력. 이것을 양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타고나면서부터 부여받은 본성은 인의 예지, 맹자가 말하는 인의 예지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대단들 하시네요. 아주 집요하게 이렇게까지 논의가 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우리 강의에서. 우리 김 박사님, 다른 분들한테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요? 김홍 박사님. 네네. 지금 계신 분들이 지금 전부 몇 분인가? 8분이 있는데요. 서슴지 마시고
간단한 또 뭐 질문이 완전치 않다 하더라도 자기 개념, 자기를 개발하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반응을 보고 하는 그런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재철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전화 끄셨는데, anyway, 저는 참 보니까 이런 게 제대로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말하면 표현이 좀 들리고 그러면 감미롭게 들리고 이걸 좀 더 잘 풀어가지고 익혔으면 좋겠다는데 제 나이를 볼 때 이것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고 그걸 머리에 익혀가면서 하기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그냥 이렇게 듣고 앉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임 박사님 모처럼 여기 참여하셨는데 한 말씀 그냥 이게 주제 아니더라도 한 말씀 하시죠. 저랑 같이 주역 공부 한 4, 5년 전에 사우스베일로 제가 한월연구소장을 줄 때 주역반에서 같이 공부했던 분입니다. 박사님, 마이크로폰이 꺼져 있는데요. 마이크로폰을 여십시오.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아직도. 임 됐습니다. 선생님. 예, 맞아. 마이크로폰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이크 켜시는 걸 안 해보셨구나. 음. 아드님한테 SOS를 쳐야 되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 제가 개인적인 소개를 할 것 같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만두고 저는 한의학 박사입니다. 1980년부터 소위 LA 그 진보 진영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아왔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처음에 의라고 하는 이 개념 정리를 조금 더 깊이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우리가 의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많이 쓰지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 의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우리가 광범위하게 이렇게 좀 더 정의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짧고 내용은 많고 예. 모두 다 이거를 배워나갈지 참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여간 이런 우리 김철호 선생님의 내가 항상 존경하는 마음은 이같이 참 열면 열수록 찬란한 철학 사상, 우리 인문 사상에 대한 걸 참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요. 기회 되면 하여간 참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끝나기 전에 이 말씀 예. 한번 꼭 드리고 예. 싶어요. 예. 우리 김 교수님, 우리 사이먼 김 교수님, 내가 정말 이게 존경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분인데 정말 이 깊은 이 동양 철학, 이 강의 제가 듣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강의 여기 끝나지 마시고 꼭 이걸 리피트해서 들 수 있도록 강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버리지 마시고 이거 유튜브에 꼭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는 대학 강의가, 노노맹자 대학 강의가 될 텐데, 대학 강의에 곁들여서 소학을 좀 제가 소개할 거예요. 소학이라는 게 굉장히
수학교라는 말도 있었지, 옛날 일제시대인데, 수학을 알면 대학 안 배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배운 거 가지고 평생을 가는 거예요. 8, 9살 때 가졌던 것이 그게 맞습니다. 수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때도 제가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 예. 대학 다음에 중용 다음에 아마 시경, 그다음에 서경, 역경 이렇게 해서 연례경전을 매달 해가지고 아마 거의 1년 반에 걸쳐서 할 거니까요. 이 박사님 뭐 다른 자리에서도 많이 만나 뵙지만 이 중강의를 통해서 계속 앞으로 예, 뵐 수 예. 있도록 하게 됩니다. 예, 잊어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여기 있을 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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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철호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다음 4월달 강의가 실내 강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그 강의를 갖다가 직접 줌에다가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건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강의서부터 현장에서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죠, 제가.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프라인으로.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비디오 정도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줌으로다가 연결이 돼 가지고 줌으로다 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그전에는 일단 강의할 동안에 기록을 해놨다가 다시 유튜브나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지만은 줌 강의를 실내 강의를 줌으로다가 또 더 멀리 이렇게 방송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심지어는 제가 한국에 나가서 해본 일인데 음, 유튜브로도 동시에 생방송으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오, 줌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연결해서 유튜브 음. 강연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예. 오케이. I see. 예. 그래서 저는 4월 달에 제가 한번 좀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지금 강의실 강의는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예, 그건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고 세리토스 제가 그 한의타임스 그 대표직을 맡아가지고 거기서 일주일에 한 2번 나가는데 예, 그때 한번 거기에 제가 모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녁엔 조금 늦었지만은 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강의를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자,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십시오. 아니,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네.